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속보로 나왔는데요. 미국의 제재에 우리도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랬던 거 아니냐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패밀리에 가까운 나라들 아닌 이상 EU만 해도요. 전쟁에서 비난을 하지만 원자재는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기업들은 물건 안 팔아. 라고 아예 공포를 해버렸죠. EU 같은 경우도 연말쯤부터 안 살게 아니면 8월부터 안 살게 어느 정도 텀을 둘라 했는데 러시아가 먼저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구할 데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인플레에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해요. 원래는 뉴스가 어제까지만 해도 5월 9일 전승절 기념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종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러시아 문제는 해결된 거고 파월의 금리 인상 발언만 잘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러시아에서 한 발언도 아닙니다. 러시아 발언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속보로 나온 건 반대의 뉴스가 나왔죠. 몰도바까지 전선을 확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왼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이제 몰도바까지 쳐들어가서 흑해를 다 장악하겠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나온 뉴스가 러시아의 보복 제재 뉴스가 나온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화해 모드로 갈 국가가 무역 제재 맞대응을 한다? 그런 거 아니겠죠. 아마 전쟁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경제는 견딜만한 건가? 이것도 하나 의문인데요. 러시아가 지정하는 외국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잘 해석해 보면은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를 러시아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 그리고 제재에 동참했었던 연방 국가들 영국이나 호주 그리고 일본, 한국도 포함이 되죠. 이런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대에 무역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데 보통 가만히 있으면 원자재 수출을 해서 돈이 들어오고 견디는 힘이 될 텐데 러시아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과하게 나오면서 배고픔을 택할까? 첫 번째는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견딜만한 게 아닌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면 맞제재하는 게 이해가 가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지금 딸리니까 당연히 5월 9일 전승전쯤 멈추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의외로 경제적으로 버틸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러시아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의외로 잘 견디고 있고 자원 인플레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견딜만한 상황이다. 보다시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정한 국가의 기업들한테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뻐하는 나라들 자기들과 별 상관없는 나라들한테는 계속 수출을 하는데 인플레가 계속 발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버틸만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장기화로 가도 러시아는 해볼만 하다. 우크라이나 졸전으로 이제 민심이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가 택한 선택은 확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푸틴을 욕할 게 아니라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당장 눈앞에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푸틴이 지지도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러시아가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인플레에 강한 국가입니다. 오히려 인플레 수혜를 보는 나라예요. 반면에 미국은 인플레가 약한 국가입니다. 인플레를 이기는 방법은 금리 인상인데 경기가 나쁠 때 하면은 경제가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독립된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은 러시아랑 중국이 번갈아 가면서 미국의 인플레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이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라던가 적극적인 편을 들어주진 않지만 이렇게 인플레를 서로 원투 해주면서 미국을 괴롭혀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계속 치고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심각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물가가 시름시름 앓고 있죠. 결국 과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과하게 하면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마침 중국도 코로나를 봉쇄한다라고 하면서 상하이를 지금 한 달 동안 잠궜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고의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물가 인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물가가 오르면 어려워질 나라인데 왜 상하이를 이렇게 오래 잠갔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었거든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 보너스 이유를 치자라고 하면은 미국이 인플레로 더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계속 미국을 괴롭혀줄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미국은 물가 상승을 견뎌내기 위해서 중국이 원했던 보복 관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더 큰 적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달래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를 잠근 대가를 이제 챙기게 되는 거죠. 대가를 챙겼으니까 상하이 봉쇄를 풀면서 인플레 완화에 도움을 주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은 인플레 강하거나 타국 대비 덜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미국은 인플레에 취약합니다. 특히 미국의 우방국들은 더 인플레에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고래 싸움에 지금 한국 등 터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격이 급등할 거냐?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먼저 올랐어요. 지금 러시아 원자재 수출 금지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했습니다. 금속 가격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들이 상승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죠. 잠깐 하락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지 않아 끝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꽤 긴 상승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투기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 원자재로 들어가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들 물가를 잡기는 꽤나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푸틴이 암수술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선 뭐 페이크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라고 보면은 암의 상태가 꽤나 심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돼요. 보통 전쟁 마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다. 사안이 굉장히 급박하다라던가 아니면 전쟁을 아주 길게 할 요량으로 빨리 수술해 놓고 얼른 회복하고 전쟁 길게 해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쟁을 빨리 끝날 거라면은 이렇게 수술을 도중에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의 상태가 심각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뉴스들의 조각을 맞춰보면서 러시아 전쟁이 길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결론은 러시아 전쟁은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원자재 수출도 금지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도 물가를 누르지 못할 가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변수들이 바뀔 때마다 지수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괴롭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일반인들에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머스크도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주가 좀 떨어진다고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워렌 버핏의 빙의에서 주식 투자도 가르쳐줍니다. 어쨌든 인플레 영향이 덜한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올해 가장 마음 편한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주식 찾기도 쉽지가 않죠. 아무튼 이 인플레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